전화 그럼 저희가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종목명은 이렘이고요. 네, 네, 평단가는 2,486원이고요. 네. 비중은 14%입니다. 이거 약간 초단타로 들어가신 건지 궁금해요, 이름. 아니요, 이게 좀 한참 전에 매수를 했던 건데요. 좀 이름이요? 어떻게 몇 갖고 있다 년 보니까 정도 들고 계셨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들고 계셨어요? 기간은? 거의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5년이나요. 이게 뭐 코로나 전부터 들고 계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떤 마음으로 이 5년이란 시간을 좀 버텨내신 걸까요? 이게 그 금액대가 많지 않아서 소액이다 보니까 네. 네, 그냥 크게 부담 없이 그냥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배를 좀 보냈군요, 종목을.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단타로 들어간 줄 알았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5년을 좀 들고 있었다. 꽤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좀 마음을 묻어놨다고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은 들고 있다가 쭉 나도 모르게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 많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야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주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어두더라도. 근데 되게 아쉬운 게 이거를 저는 이제 매수가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최근에 며칠 전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샀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단타, 네. 단타 물어본 근데 이제 건데. 만약에 몇 년 동안을 보였다고 하시면은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쯤에 6,000원대까지 올라가서 수익이 그래도 꽤 났었을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쉬워요. 그때 팔지 않으셨던 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쨌든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 이제 전략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랫동안 가져오셨을 만큼 보통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애널리스트만큼 깊게 파고드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 전기차 화재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좀 들썩였는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회사가 중간에 거래 정지 기간이 상당히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상장 폐지 되냐 마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가 결국 상장 유지로 결정이 나면서 이제 사명도 바꾸고 그랬었죠. 옛날에 코센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중간에 이렘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 어떤 회사든지 뭐 대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거래 정지 기간, 거의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될까 말까 되는 순간까지 됐다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그 순간에 보통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는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그 다음 이제 가라앉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분들은 상장 폐지 돼서 그냥 휴지 조각 될 줄 알았는데 거래가 되니까 이제 올라가면은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작년 딱 최고점 찍었을 때 그때였었고 그 뒤로부터는 어찌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보여지냐면은 현재는 최근에도 증자가 좀 있었어요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유상 증자가 하나 있어서 좀 아쉽게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2,500원대 요거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좀 확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요까지 올라왔을 때 2,500원대에서 2,600원대 정도에서 물리신 분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데는 어렵진 않을 수는 있는데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본전에서 수익 구간 나오면은 이제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같은 구간은 이미 뭐 5년 정도 보여줬으면은 여기서 본전에서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2,500원대를 보통은 목표가로 설정하기 좋은 가격이라서 거기서 이제 팔자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비중도 또 엄청 많이 들고 계신 건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한번 출렁이고 자금을 이제 수혈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실적이 뭐 잘 나온 기업도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이라도 탈출하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은 매수가에서 나오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좀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장투로 가져오신 거 끝까지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드리고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년에 5,000원, 6,000원에서 못 파신 게 되게 아쉽긴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 3,000원, 3,500원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격 설정을 해드리고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재무 상태가 지금 돈을 버는 건지 마는 건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제로였다가 2억 원 나왔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일단은 목표가 3,000원, 3,500원 정도 잡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4,000원, 5,000원도 가기 어려운 종목은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답인 것 같아서 좀 길게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좀 길게 좀 물론 봤지만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실까요? 기간은? 네네, 괜찮습니다. 네, 3,000원, 3,500원 정도에서 일단 좀 탈출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5년이라는 시간 어려운데 들고 계셨으니까 저희 떡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들고 있는 종목이 있기 마련인데요. 나의 아픈 손가락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958-9082번, 문자샵 9083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8751번님의 사조씨푸드 볼게요. 6,180원에 35%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잘 사신 것 같고요. 사조대림에서 지금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수 30만 주 사조시푸드에게 매각했다. 이런 30일 날 공시도 옛날에 20일 날 공시도 있었는데 주가도요. 지금 뭐 빠지는 듯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출액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조금씩 그래도 어떻게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증가되는 추세들을 보이거든요. 어떤 게 좀 리스크로 작용될까? 이런 거를 먼저 파헤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조시푸드 어떨까요? 사조씨푸드는 좋은 회사예요. 분명히 좋은 회사고 나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이 방송에서 제가 사조양을 그 방송 초반에 출연을 드려서 저희 수익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조 그룹주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최고점을 찍고 피크를 치고 이제 지금은 약간 하향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조시푸드를 우리 들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손실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수익이 이만큼 났었다가.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증시를 보시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뭐 이번 주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제일 위험한 종목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저는 큰 시세를 낸 종목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조시푸드도 좋은 회사고 그렇지만은 이 회사가 지난 4월 달에 3,000원대 있다가 7월 달에 거의 9,0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몇 배나 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누군가가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완전 폭포수처럼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조시푸드는 일단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매도부터 하시고 수익 조금이지만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 일단 챙기시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더 빠지면은 그때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저가 매수 타이밍은 어느 정도냐면 저라면 한 5,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한번 사볼 것 같아요. 5,000원까지 안 내려올 것 같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지금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밀리면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 그래도 많이 났었는데 8,000원도 갔었고 8,900원도 갔었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챙기시고 나중에 더 밀리면은 보자는 전략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밀리면 그때 보자라고 하셔서 일단은 수익이니까 이거는 챙기고 5,000원대까지 빠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재무적인 측면들은 아주 매력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전화 이어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가 엄청 또 활기차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어때? 저희 주실랭 어떻게 또 알고 시청해 주셨어요? 아, 네. 그 친구 소개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 번씩 보다가 궁금한 종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가장 궁금했던 종목 어떤 걸까요? 저는 그 LX 하우시스 보고 있는데요. 네, 평단가는요? 평단가는 41,500원이에요. 41,500원에 비중 어떻게 될까요? 비중 한 23% 정도 됩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좀 어떤 거세요? 이건 지금 들고 계실 때? 저 한 2달 전쯤에 이렇게 조금 눌렸을 때 좀 잘 들어가신 것 한것 같아요. 같은데, 네. 근데 조금 그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때 팔지는 못했거든요. 5,000원 그때 좀 5만 원대 좀 팔 걸 그랬다. 그쵸?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보기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일단은 계속 들고 있으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좋습니다. 보시는지 저희가 한번 궁금해서요. 봐드릴게요. 일단 수익 보고 계시니까 좀 기분 좋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잘 타점 잡고 들어가신 것 같죠? 수익권에 있는 네, 종목이고 그쵸. 잘 5만 찾았어요. 원까지 좀 내가 그때 팔았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쉬워요. 또 한 번의 기회는 없을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기회는 여러 번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 번 온다고요? 네네. 오,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요. 5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근데 보면은 팔고 싶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뿐 아니라 5만 원을 팔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도 거기 5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매수 타이밍이 좋으시니까 가져가시면 분명히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종목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전지향적인 안정적인 종목들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뭐 테마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변동성이 큰 종목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실적, 주가는 바닥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당장에 망할 분위기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작년부터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늘렸어요. 작년에 3.9%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배당이 4%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감안해서 좀 장기 투자로 보시는 전략 이미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5만 원보다 더 크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뭐 건설 분양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한데 요즘에 다해 또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건설 경기 또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호황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LX 하우시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건설 쪽이랑 또 건축 쪽이랑 또 뭐 자동차재랑 내장재랑 가고 있는데 자동차 쪽은 사업 워낙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건설 경기만 좀 좋아지면은 주가는 더 훌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목표가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가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5만 원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길게 가져가실 거라면은 배당도 타고 하면서 나중에 뭐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까지도 이 회사가 작년에 6만 원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6만 원 목표가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신 가격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매수 타이밍이 좀 애매했으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텐데 바닥에서 잘 사셨으니까 더 가져가 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길게 보면 6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이런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6만 원까지 쭉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길게 가져가 보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아유,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요.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 테니까 드시고 또 주실랭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또 에너지가 참 좋으신 분들 많네요. 자, 이어서 우리 너튜브도 볼게요. 우리 고동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연락을 또 주시고, 주실랭 주식 다이소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포트에 주식 다이소는 너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TD님도 새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이분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임마님이 호텔 신라요 하면서 58,000원에 50% 금투세만 해결되면
있다면 계속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 호텔신라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쵸. 우리의 발목과 걱정을 잡게 하는 게 바로 금투스 아닌가 싶은데 호텔신라가 48,250원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비중 확대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가져갈까 말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더 이게 금투스 해결되면 가져갈 네. 종목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네. 근데 이제 비중이 50%라서 좀 크죠. 조금은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한번 베팅 해볼 만한 종목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찌 보면 작년에 이 회사가 거의 뭐 10만 원 간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만 원대 중반에서 더 가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그때에 비하면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5만 8천 원대 들어가셨다면은 나쁘지 않은 금액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중이 50%다 보니까 더 사자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말이죠. 단기간에 5만 원, 6만 원으로 올라올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를 괜찮다. 장기 투자를 보신다. 올해보다는 한 내년 이맘때까지 보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익 보고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신라가 요즘 우리 증시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랑 보면은 패턴이 사실은 완전 정반대예요. 분위기가 뭐 완전 그냥 어디 망하는 회사처럼 그렇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재무 상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재무 상태가 항상 주가랑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지금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별로였어요.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는 그냥 그랬는데 2분기로 가게 되면서 2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필 호텔신라가 작년 2분기 때 실적을 피크를 치면서 작년 휴가철이었었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올해 좀 못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3분기랑 4분기는 이 분위기를 역전시킬 만한 계기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3, 4분기 호텔신라가 실적이 못 나왔는데 올해는 일단 흑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실적은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라갔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가 저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좀 저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가는 테마들을 보면은 뭐 바이오 제약 주거나 또는 뭐 기술 주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이 호텔신라 여행 이쪽 관련주까지는 그 온기가 아직은 채 닿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할 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배당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배당을 챙겨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고요.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가를 제가 한번 좀 전에 서치를 빠르게 한번 해보니까 대부분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좀 이렇게 넓게 그 목표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기다렸다가 충분히 올라가셨을 때 좋은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은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종목은 맞다라고 하는데요. 호텔신라의 관점에서 지금 종목을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보시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내가 기간이 된다면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 주셨잖아요. 선물 드려야겠죠. 문자 샵 9083번입니다. 샵 9083번으로 주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너튜브 당첨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작진 전화 갈 거예요. 선물, 떡 선물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다음으로는 문자 볼게요. 우리 4965번님의 이스트소프트입니다. 17,600원에 20% 비중. 손실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AI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힘 줄 수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흐름 좋거든요. 9%대로 껑충. 네네. 그래서 이런 버프 받으면서 좀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오늘이 그 보안주가 좀 잘 가는 날이에요. 그 최근에 어떤 뭐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수사를 하고 대응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안주들이 일제히 올라갔는데 이스소프트도 오늘 그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지난 8월 5일 날 급락을 맞았지만 지금 그 바닥 구간을 다 탈출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선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도 있고 뭐도 하다 보면서 뭐 올라가다 쉬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바닥은 쳤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세는 우상향인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인즉슨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다 좋은데 이제 재무 상태가 어떠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나빠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추세가 좋다면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승차감이라 그러죠. 주가가 목표가까지 가는데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이스토프트는 아쉽게도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제 깔끔하게 바로 목표가까지 올라가기보다는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회사가 올 초에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갔다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잘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올 초에는 그랬었어요. 올 초에 그 AI 열풍 막 그때는 49,000원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갔던 기업이라서 한번 터지면은 많이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현실적으로 목표가를 드리자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그쯤에 이제 매물대가 많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수가 17,600원 괜찮아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목표를 2만 원이나 좀 일찍 파시겠다고 한다면은 뭐 19,000원 정도 괜찮으니까 2만 원 근처를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간에 변동이 좀 많이 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은 2만 원 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테마가 오늘 진짜 잘 가고 있죠. 관련해서 보안 투자 좀 잘 대응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JLK 살펴볼게요. 오하나 25번님의 사연입니다. 12,572원의 8% 비중이에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뭔가 시원한 퍼포먼스가 있으려면 모멘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재료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간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분 역시 매수하신 가격대가 괜찮으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고 차트랑 같이 한번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전략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8월 달.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AI 열풍 막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었냐면은 작년에 무려 1,100%가 올라갔어요. 2,800원대 있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보통 이렇게 뭐 2배, 3배 올라간 게 아니라 10배씩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저 산이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저 정상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은 맞지만 올라가려면은 저 위쪽에 쌓여 있는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그 돌파를 하기까지는 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료만 가지고는 약간 역부족인 상황 이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주가가 15,000원도 못 가고 13,000원, 4,000원대 계속 지금 부딪히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단기간에 주가가 이제 뛸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목표가를 낮게 잡아서 뭐 13,000원대 정도 잡으면은 13,000, 14,000원 정도 잡으면은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가겠지만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막 2만 원, 3만 원을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단기 투자로 보신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도 손절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자리가 딱 지지선까지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를 이탈한다? 종가가 더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은 한동안 좀 낙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라면은 저는 본전 매도 또는 만약에 더 좋은 종목이 지금 보인다고 하신다면 지금 약손절도 저는 괜찮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4,000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단기 투자라면 본전 매도나 또는 현재가 매도도 한번 권해드리고 길게 보신다면 그래도 수익 내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크게 터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식도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JLK도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동안은 좀 낙폭이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JLK 해주신 오하나 2호번님께는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9012번님의 효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31만 원에 저 지금 10% 보유 비중 들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성이 진짜 요즘에 막 쭉쭉 잘 가더니 요즘 보면 오늘은 한 7%, 거의 8%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과하게 좀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잘 가야 되는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오늘 지수가 우리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0.4% 하락하고 있는데 거의 주가가 뭐 거의 8% 그쵸, 가까이. 8% 하락한다는 건 분명 과도한 게 맞아요. 과도한 게 맞는데 우리가 그 전을 돌아가 보면은 또 과도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효성그룹 산하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효성중공업이 올해 5월까지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장주였지만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트렌드가 약간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쉬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인 거죠. 이 회사가 많이 올라갔던 게 뭐냐면은 우리 IT 열풍 또 전력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전력 어떤 자재주 이런 걸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관련주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다 좋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다는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신 가격대로 봤을 때 지금 그렇다고 뭐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좀 저는 추천하지 않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른 종목들 중에서도 적당히 올라갔어야 우리가 눌림목을 잡는데 너무 올라간 거는 눌림목을 잡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작년 바닥이 한 뭐 7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올해 46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몇 배 올라간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 좀 떨어졌다가 여기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가 무너져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차트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딱 그 어떤 애매한 갈림길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오늘 하락세가 좀 나와서 좀 빠질 수 있지만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매물대인데 매물대는 보통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쉽게 돌파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호재가 나오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알려진 호재들 이외에는 더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냐면 만약이라도 주가가 본전 이상으로 올라온다면은 뭐 일주일 정도 봤는데 본전 이상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땐 주가가 그렇게 올라오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약간 빠질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까지 빠질지가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25만 원 아래까지 한번 내려갔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8월 5일 그때 23만 원까지 빠졌는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까지는 한번 조정을 줬다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 눈에는 지금 34만 원, 35만 원 요즘에 상당한 매물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로 주가가 올라서 나의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일단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고 싶고 주가가 빠졌다 가면은 오히려 더 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튕겼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수가보다 좀 더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한 34만 원, 35만 원 선까지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서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투트랙으로 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하시면은 이 경우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좋은 종목들을 사실 때는 좋으니까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가 봐도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주가가 아주 폭삭 무너졌을 때 사시는 게 좋고요. 지난 8월 5일처럼 급락 나왔을 때 그럴 때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사실은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는 적당히 정리하시고 추후에 또 그런 하락 기회가 온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본전 이상 좀 올라오면 정리해 주시고요. 주가가 좀 빠졌다 가면 이런 종목들은 뭐 아무래도 지금 좋잖아요. 좋은 종목은 싸게 사는 게 매력이다라고 효성중공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